참고와 진도를 바로 나갑시다. 혹시 숙제나 아니면은 그 오늘 테스트 공부에서 또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숙제하신 부분이나. 아, 있었어요? 네, 그럼 그거 먼저 하고. 네. 여기서 제가 답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요. 투가 있냐 없냐의 차이네요. 투가 있냐 없냐. 근데 여기에 투가 하나밖에 안 써 있어서 한국어는 비기는 느낌이더라고요. 사실은 상관없어요. 여기에서는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명사였다면은 to를 붙이는 게 맞거든요. 대명사였다면 우리가 이제 그 사형식에서 그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그때는 사형식 구조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삼형식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대명사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네. 아까 준이도 여기 앞에 문장 없으면 어떻게 나타나는 문장이 있어요? 아, 이거는 자리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동사가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끊기죠. 그럼 요 덩어리가 주어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구문 분석으로서 구분할 수 있어요. 게다가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쌤이 방법을 알려줬어야지. 첫 번째 주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부사로 쓰이거나 둘 중 하나다. 그거는 콤마가 있냐 없냐로 구분하면 돼요. 얘는 쓸 때 얘는 다 써도 되는 거예요? 뭐 이거를 잘다가 멀티 뭐 이런 거 다 써도 되냐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 쓸 때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in order to든 뭐 so as to든 그냥 to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기에서 지금 제시를 해줬잖아요. in order to나 또는 so that 이거를 사용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버전으로 써야겠죠. in order to 버전, so that 버전. 문제에 나와 있는데. 예원이 없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따로 가봅시다. 3번. 자, 3번은 또 어떤 재미없는 내용일지. 자, 또 산, 내 걸 사오라니까. 해주세요. 제주도에서 실컷 싸울게요. 아니, 너는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 맨날 자기 거만 사고 있어. 건드시면 실컷 싸울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이 English words of foreign origin이라고 나와 있네요. 재밌을 것 같아.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영어의 이제 외국어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English has often borrowed words. 자, 영어는 종종 단어를 빌려왔대. 어디에서? 다른 문화권이나 언어에서 빌려왔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기죠. 그 이제 라틴 계열에서 이제 보통 많이 따왔죠. Here's some examples. 자, 여기에 몇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요. With interesting stories.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진 그런 몇 가지 예시가 있답니다. 자, 별거 아닌데 ing 형태 맞죠? 뒤에 나와 있는 stories를 수식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야기 입장에서는 흥미를 줘야 되니까 ing 형태를 썼어요. 자, 그래서 재미있는 단어 뭐가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샴푸래요. 샴푸. 샴푸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따서 나온 단어인가 보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The word shampoo. 자, 샴푸라는 단어는 comes from the Hindi word champo라는 거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뭐 이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이 힌디어의 이제 참포에서 이제 왔는데, 자, 계속적용법 나왔네요. 콤마의 위치가 나오면은 그리고 뭐뭐는 또는 그리고 뭐뭐를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자, 뒤에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주어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주격 관계 대명사. 따라서
해석을 할 때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to press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누르다를 의미한답니다. 이 참포라는 단어 자체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위치에 대한 선행사는 앞에 나와 있는 거. 요게 이제 선행사라고 알 수 있고, 역시나 여기서 and is로 바꿀 수 있는데 이 is이 가리키는 것 또한 앞에 나와 있는 놈, 요 놈을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여기 스위치, 이 스위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치. 앞에 나와 있는 the Hindi word 참포, 이 단수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수에 맞는 동사를 쓴 거예요. 자, 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In India, 자, 인도에서는요, the word was used. 그 단어는 사용되었답니다. For head massage. 그래서 그 머리 마사지를 위해서 사용됐대요. 이 참포라는 단어가 사용됐답니다. 바로 이어서 보자면 British traders in India. 자, 인도에서 있던 그 영국의 무역상들이 experienced the bath. 자, 목욕을 경험을 했는데 그 머리 마사지가 있는 이제 그 목욕을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영국에 도입시켰다는 거죠. 18세기에.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온 단어가 이제 약간 미국식으로 이제 영어식으로 이제 발음이 바뀌어서 샴푸라는 단어가 된 것 같아요.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 자, 그래서 샴푸라는 단어의 의미는 changed a few times. 몇 번 바뀌었고요. After 뭐 하고 난 후에 it first entered the English around 1762. 숫자 읽기 귀찮아서. 자, 그러니까 1762년쯤 이렇게 되는 거죠. 1762년쯤에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단어를 말하겠죠. 그 단어가 영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국으로 처음에 들어온 후에. 자, 앤터는 우리 지난번에 1관과 2관에서 배웠었죠? to나 into를 쓰지 않는다는 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갑니다. 19세기에 샴푸는 got its present meaning. 자, 그것의 현재 의미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19세기에 바로 이제 현대 의미와 똑같아졌다. 즉 무엇이냐? washing the hair. 자, 이제 머리를 감는다는 그런 이제 현재의 의미를 이제 갖게 되었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용 일치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몇 개 보이죠?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걸로 낼 수 있겠는데 샴푸가 처음 영국에 도입됐을 때부터 현재의 의미와 똑같았다라고 하면 아니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애초의 의미, 그러니까 애초의 의미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누르다의 의미였고 이게 머리 마사지를 하는데 이 참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었고 처음에 이제 왔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몰라요. 이게 단어의 의미가 몇 번 바뀌었다라고만 나와 있지 그 처음에는 이제 어떤 단어인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가 됐다는 거죠. 자, shortly after that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단어가 또한 사용되기를 시작했는데요. For special stuff for the hair. 자, 머리카락을 위한 특별한 비누를 위해 또한 사용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는 머리를 감는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재 우리가 쓰는 샴푸의 의미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재미없어요. 아니 좀 단어가 좀 재밌는 걸 갖고 이렇게 좀 해야 그렇지.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 국문과 친구들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국문과 우리 학교에. 근데 이제 그 국문과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저기 뭐야 어원 동아리가 있었어요. 학교에. 이름만 들어보면 겁나 재미없어 보이죠? 겁나 재밌었어요. 겁나 재밌었어. 한번 이제 그 동아리실에 놀러 갔는데 애들이 막 이제 연구하듯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 어원을. 그래갖고 아유 이것들은 진짜 대학까지 와갖고 이러고 앉았냐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애들이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나도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 뭐였냐면은 우리말 이제 어원을 이제 조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평범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뭘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욕설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저 욕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 막 그런 욕들이 있잖아. 그거를 애들이 정말 웃음기 싹 빼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야. 야 이때 문헌을 보면 여기에서도 병땡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봐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고 뭐하는 애들이지 했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어졌어. 보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친구들 덕분에 이제 저도 몇 개 이제 영감을 받아서 한국어의 이제 어원 중에서 이제 재밌는 거 이제 몇 개 좀 이제 배우기도 했고 욕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좀 몇 개를 이제 알아냈는데 이따가 이제 진도 끝나고 나면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로봇 갑니다. The word robot. 자, 로봇이라는 단어는요. RUR이라는 그런 희곡에서 왔는데요. 자, 그리고 그것은 또 나왔네 얘들아. 계속적용법. 자, 계속적용법 나오면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하다? 얘가 가리키는 선행사. 앞에 나와 있는 요거를 가리키는 거지. 단수 취급이니까 여기서 역시 또 수일치 조심해라. 됐지? 자, 그리고 그것은 1920년에 쓰였어. 희곡이라 했으니까 뭐 체코의 작가이 뭐 어쩌고 얘한테 쓰였대. 자, 그래서 그 희곡에서 로봇들은 기계랍니다. That look like humans. 자,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가 로봇이었대. 인간처럼 보이는. 사실 우리가 지금이랑 어찌 보면 의미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간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보통 로봇이라고 많이 칭하니까. They are designed. 자, 그것들은 설계되는데요. To work for humans. 자, 인간을 위해 일하도록 설계가 되고요. 그리고 are produced in a factory.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바로 이어서 It is interesting that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또 interesting이라는 형태의 ing정 쓴다는 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주어가 대절이잖아. 대절. 주어가. 주어가 뭐뭐 한다는 것이잖아. 뭐뭐 한다는 것. 이 뭐뭐 한다는 것이 당연히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ing정을 쓰는 거겠죠. 어떤 대절 이하가 흥미를 느낄 리는 없잖아. 대절 이하가 흥미를 줘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절 이하가 흥미를 준답니다. 대절 이하가 뭐냐?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자,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didn't come from. 자, 유래하지 않은 거래요. 요 사람 그 직접 자신에게서 유래하지 않았다라는 게 흥미롭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앞에서 그 카렐이라는 이제 그 체코의 작가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희곡을 썼는데, 근데 그 희곡 안에서 이제 그 나오는 게 이제 로봇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야. 로봇이라는 단어를.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단어의 어원이라는 거는 보통 뭔가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거나 이런 게 좀 일반적이잖아. 근데 이 사람 그 자신에게서 기원한 게 아니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다라는 거죠. 만약에 카렐이라는 이 작가가 본인의 이름을 썼다면 우리가 이제 현재 로봇이라고 안 부르고 카렐이라고 이름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이 되게 재밌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뭐 이거 좀 더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자, 한번 보시면 He originally called. 자, 그는 원래 불렀어요. 그 희곡에 있는 그 기계들을요. Labory라고 불렀대요. Labory. 이 Labory가 뭐냐면요. 일이라는 걸, 일을 위한 라틴어래요. 즉, 일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라틴어인 Labory. 그래서 우리가 labor, 노동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서 나온 단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의 뭐 이제 형이 suggested roboty. 자, roboty라는 단어를 이제 제안을 했대요. 또 나왔어. 야, 3번이나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관계사의 계속적용법, 3단원어법 그냥 확정이네, 확정. 그렇죠? 자, 똑같은 얘기인데 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스위치. 세 번째 됐어요. 자, 그리고 그것은 즉 roboty는 means labor workers in 체코라고 나왔는데 이 체코에서 이제 slave workers를 의미한대요. roboty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원은 라틴어에서 work를 의미하는 labory라는 단어로 나왔었는데 이제 그의 형이 이제 제안한 거는 이제 체코에서 노동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로버티로 짓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로봇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겠죠. 여기에서도 그러면 내용 일치로 낼 만한 요소가 좀 보이네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가 있었고 그의 형이 있었어요. 카렐이 있었고 카렐의 형이 있었어. 근데 카렐이 레이벌이라고 맨 처음에 한 거예요. 카렐이 로봇이라고 맨 처음에 이름 지은 게 아니라. 알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용 일치의 혼동으로서 낼 수 있는 것들이겠죠. 다시 한번 그의 형 또는 뭐 그의 남동생이 로버티라는 단어를 제안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카렐이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갖고 로버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처음에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1938년에 그 희곡은 만들어졌는데요. Into Science Fiction Show. 사이언스 픽션이 뭐야? SF죠, SF. 됐어요? 그래서 공상과학물로 이제 만들어졌답니다. TV에서, 영국에서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용을 쭉 봤을 때 지금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일치불일치로 내기가 되게 좋은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뭔가 함정으로 낼 만한 것들이 눈에 좀 잘 띕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허리케인 볼게요. 아이, 재미없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생각보다 재미없어. 아니 막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이 중간 타임을 이용해서 그 여러분 혹시 그 이 단어 어원 혹시 아세요? 워낙 유명한 거긴 한데 우리말 중에 흥청망청 이거 혹시 아세요? 어원? 잘 몰라요?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왜? 아니 그냥 말한 거야. 이것만 하면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갖고 이게 뭔 뜻인지는 알죠? 준아 뭔 뜻이야? 준이는 이제 저기 미국 살다 왔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 흥청망청. 아끼지 않고. 맞아요. 오. 어떻게 알았지? 자, 아무튼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게 예전에 그 우리 조선시대 때 연산군 때 있죠? 그때 이제 그 기원된 단어예요. 이게 그때 이제 연산군이 당시에 굉장히 그 예술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예술을 사랑하는 왕. 그래갖고 이제 뭐 우리 막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은 중2병 같은 그런 왕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연산군께서 나는 이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왜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는데 뭐 음악만이 이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도박이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 춤과 노래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산군이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매일매일 축제하자. 근데 사람 없어? 그래? 우리 그러면 전국 단위로 오디션 보자 해갖고 이제 뭐 거의 뭐 프로듀스 뭐 그거로 이제 캐스팅을 막 한 거야. 아무나 이제 막 데려왔어. 아무나. 뭐 진짜 뭐 유부녀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막 데려왔어요. 그래서 막 데려와서 이제 걔네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권을 이제 줬습니다. 걔네한테 일종의 계급을 내려줬어요. 계급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탁된 이제 그 계급이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1군이 있었고 2군이 있었어. 또 이게 나름. 근데 그 2군의 이름이 이제 운평이라고 했고요. 1군의 이름이 흥청이었어요. 1군의 이름이.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이 흥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노비 출신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거의 웬만한 뭐 이제 관료급의 이제 막 그런 이제 대우를 해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많이 드는 거야. 그냥 일반인한테 이제 막 이제 쏟아서 막 부으니까 대신에 이제 되게 엄격했대요. 막 노래하다가 뭐 옷 매무새가 뭐 별로면은 뭐 맞고 막 곤장 때리고 막 그리고 뭐 화장이 잘못됐다 뭐 곤장 때리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엄했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조정 신료들이 이제 불만이 많겠지. 아니 웬 애들 와갖고 막 노비 출신들 와갖고 막 무슨 춤추고 있는데요? 대우는 우리보다 더 받아. 당연히 열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세금은 막 바닥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정 신료들이 이제 말한 게 저게 무슨 흥청이냐? 나라 망하게 하는 망청이지.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별로 재미없네.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니네 리액션은 별로 재미없어. 너무 재밌다. 넘어가. 허리케인 할 거야. 자, 볼게요.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는요, comes from the Spanish word 후라칸이라고 있나? 아무튼간 이 후라칸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왔대요. 이게 스페인에서 또 왔답니다. 또 나왔어. 지겨워. 또 나왔어. 자, 또 나왔어. 자, 스위치. 네 번째. 됐죠? 그리고 그것은 그 스페인어인 후라칸이라는 단어는 originate로 썼네요. 이번엔 come from을 안 썼습니다. 뭐에서 유래하다, 기원하다 같은 말이에요. come from이랑 from the name of Mayan god. 그러니까 마야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마야의 창조 신화에서는요, 후라칸은 is the weather god. 자, 이 날씨의 신이랍니다. of wind, storm and fire. 뭐 바람, 폭풍, 뭐 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날씨의 신인데, 그리고 그는
하고 나오네요. 자 여기서 그리고 그는 하고 나온 게 아니다 넘어갈게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는 as one of the three gods. 자, 세 명의 신 중 한 명인데요. 이게 누구냐? 관계대명사 그냥 평범하게 나왔네요. Who created humans. 즉 인간을 창조해낸 그런 세 명의 신들 중 한 명이랍니다. 그 후라칸이라는 그 신이요. 자, 이어서 볼게요. However, 그러나 the first humans, 최초의 인간들이 angered God. 자, 신들을 빡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라칸이 great flood를 유발했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홍수를 유발했다는 거죠. The first Spanish contact was the Maya civilization. 자, 마야 문명과의 첫 스페인의 접촉은요, 바로 1517년이었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여러분 생각해봐. 후라칸이라는 단어가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됐어? 근데 그 스페인어라고 이제 아까 전에 초반부에 나왔었는데 이게 마야 신의 이름에서 따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원조는 마야예요. 마야. 됐어? 그러니까 그 마야 창조 신화에 대한 거에서 이제 후라칸이라는 이제 그 신이 있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말 기원으로 가자면은 이제 원조는 마야죠. 마야. 그래서 마야 문명. 근데 그 마야 문명을 이제 처음 접한 게 이제 스페인의 탐험가였다라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스페인어에서 이제 후라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요. 이어서 보자면 스페인 탐험가들인데 who were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 그래서 그 카리브해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리브해 제도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던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experienced a hurricane. 자, 허리케인을 겪었고요. 그리고 picked up the word for it. 자, 그것을 위한 단어를 골랐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그것의 알맞은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의 for는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당연히 허리케인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허리케인이라는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카리브 제도를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막 이러니까 뭔가 명칭이 없으니까 저거 뭔지 모르지만 개쩐다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명칭을 좀 부여하고 싶었다는 거겠지. 그래서 그것을 위한 단어를 골랐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 단어를 뽑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One of the early uses of hurricane. 자, 허리케인의 초기 사용들 중 하나는요. 희곡에서였대요. 또 희곡이네. 1608년에 셰익스피어에 의해 쓰여진 그런 희곡에서 이제 이게 처음에 허리케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답니다. 네, 끝이에요. 넘어갈게요. 근데 방금 전에 봤던 지문에서도 역시나 제가 아까 앞서 봤던 두 지문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낚시할 만한 게 딱 보였죠? 바로 이제 최초로는 마야 문명이었지만 이제 이 스페인 이제 탐험가들이 이제 그 카리브 제도를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에게서 뭔가 따서 뭔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겠다 해갖고 이제 후라칸, 허리케인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애초부터 스페인에서 발달된 단어는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다. 자, 햄버거 보겠습니다. 자, 햄버거라는 단어는요 원래 함부르크에서 왔대요. 이게 그 함부르크 이제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냐?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함부르크에서 왔대요. 그래서 햄버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people or things from Hamburg in German. 그래서 독일어로요. 그 함부르크 출신의 사람들이나 물건들 이런 의미가 원래 햄버거예요. 원래 의미가. 자, 그러면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is not clear. 자, 최초의 햄버거의 기원은 명확하지는 않답니다. 하지만 대절 이하라고 믿어진대요.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서술형이 만약 나온다면 서술형으로 내고 싶은 문제인데요. 제가 여기까지 밑줄 칠게요. 여기까지. It is believed that the hamburger was invented. 여기까지 밑줄 치겠습니다. 조금 고민되는 게 이게 중3 수준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가 조금 고민되는데 일단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를 제가 과정을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과정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에 believe 동사가 나왔으니까 쌤이 believe로 써볼게요. 똑같이. 자, people believ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대절이야라고 믿는다라고 되겠죠. 여러분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패턴이겠죠. 자, 이 패턴에서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동태.
자, people 주어, believe 동사, 대절이 목적어죠. 자, 그래서 수동태로 만들 때는 대절이 문장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로 문장을 바꾸면은 대절이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절은 단수 취급이니까 우리가 is believ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by people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빼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주어 동사를 보니까 주어가 대절이라는 이렇게 긴 형태가 나왔으니까 꼴보기가 싫죠. 즉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 바꾸자면은 it is believed that 주어 동사라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됐나요?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죠. It is believed that 주어 동사. 됐나요?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필기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쓴 이 세 가지 버전은요, 전부 다 대절, 대절, 대절입니다. 즉 전부 다 절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절의 형태를 우리가 구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구의 형태, 즉 주어 동사가 없는 구의 버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구 버전으로 바꿀 때는 that은 웬만하면 투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어. 투부정사.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봐. 이 대절의 주어가 문장 앞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자, 이 비동사의 believed는 그대로 내려가요. 이 바뀌는 거를 좀 보여줄게요.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자, 그 다음에 is believed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근데 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be believed라고 다시 붙여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동사 있죠, 동사. 자, 요 놈이 이제 어느 자리에 가는가? 그 뒤에 투부정사로 바뀌게 되는데 바로 요 투의 동사원형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얘들아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하나 더. 한 단계 더. 자, 어떤 거냐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is believed니까 현재 시제잖아요. 현재 시제. 근데 대절의 동사가 만약에 과거 시제야. 시제가 다르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to의 동사원형을 써버리면 얘랑 시제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시제 구별이. 얘는 현재인데 얘가 과거야.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가 과거라는 거를 알려줘야겠죠. 과거라는 거를. 따라서 여기가 만약에 과거 시제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써주느냐? to에 have pp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to have pp는 뭘 의미하는 거냐?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 됐나요? 앞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현재 시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왜냐면 여기가 현재 시제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현재 시제잖아. is로 썼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일련의 과정을 제가 지금 보여드렸고요. 본문에서 한번 바꿔 써볼게요. 본문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it is believed that 주어 동사 지금 요 버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구의 버전으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대절의 주어인 the hamburger가 이렇게 주어 자리로 오겠지. 자, 그 다음에 is believed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is believed. 햄버거가 단수니까 그대로 단수에 맞는 is를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believed 쓰면 되겠네. 됐어?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를 잘 봐봐. 보면은 여기는 지금 is라는 현재 시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was라는 과거 시제가 나왔네. 됐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의미하는 to have pp 형태를 써야겠네. 됐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돼? to have been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to have been. 됐어요? 남는 말인 invented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됐나요? 뒷부분은 똑같이. 되셨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만약 쌤이라면 이게 서술형으로 내거나 만약에 객관식으로 낼 거라면은 이 문장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 밑줄 칠 거예요. 저라면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밑줄 쳐넣어서 바꾸고 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출제라는 거지. 그러면은 to have been invented가 과연 맞을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써놔도 되겠지. to be invented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이래놓고 여기다 밑줄 쳐놓고 어법상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출제하는 거지. 이러면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어진대요. 대절 내용이 믿어진다는 거는 지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절 내용이 뭐냐면은 햄버거가 발명됐대. 아니 햄버거가 발명된 건 옛날에 발명됐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믿어지는 거야. 지금 믿어지는 거지만 햄버거가 발명된 거는 당연히 옛날 일이니까 우리가 얘보다 앞선 즉 과거 시제로 써줘야겠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단서는 뭐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1885년에서 1904년에 떠왔잖아. 대놓고 과거라는 거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를 알려주는 단서가 또 나왔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요 자리는 과거, 여기는 to have pp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어법 설명을 좀 드렸고 자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최초의 햄버거의 기원이 분명하진 않은데 하지만 대절이야라고 믿어진대 햄버거가 발명되었다고 한 작은 마을에서요.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발명되는데 약 1885년에서 1904년 사이 그냥 어느 시점에 오케이? sometimes 아니야. sometime 어느 때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바로 해석할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발명이 되었는가? 쿡. 자 여기서의 쿡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자 한 요리사가 그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넣었대요. 어디 사이에? Two slices of bread. 자 빵 두 조각 사이에다가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넣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시작한 거야.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러한 음식을 햄버거라고 이제 부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햄버거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다? 함부르크 출신의 사람들 또는 어떤 물건. 이게 원래 햄버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햄버거라는 거는 지금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의 이제 기원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의 최초의 기원은 바로 무엇이다? 그냥 어떤 요리사가 빵 사이에 함부르크 스타일에 그냥 뭐 스테이크를 넣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함부르크 스타일의 빵이네. 그래서 햄버거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겠죠. 됐나요? 요러고 끝났습니다. 별거 없네요. 자, 이 뭐 어원이 좀 재밌는 게 나오면 좋을 텐데 좀 이렇게 재미가 좀 없는 게 나왔네. 예전에 제가 수업할 때 혹시 이 단어 알려준 적이 있잖아요. 이 단어 혹시 알려준 적이 있잖아요. 두 분? 없어요? 없어? 이거 혹시 뭔 뜻인지 아세요? 하얀 코끼리 말고요. 하얀 코끼리 말고. 아니 하얀 코끼리는 맞지. 내가 얘기해줄게. 이거 보면 됐어. 재미도 없어. 내가 얘기해줄게. 아까는 이제 한글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영어. 와이드 엘리펀트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기원을 했냐면 태국에서 기원한 단어예요. 태국에. 이제 실제 내용은 있는데요. 제가 약간 각색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태국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태국의 왕이 이제 그 흰색 코끼리를 이렇게 선물을 받았대요. 선물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신하들 중에서 이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하나 있었어.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근데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댕공댕공 자를 순 없잖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명분이. 그렇잖아. 그래갖고 막 이제 왕이 고민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야, 걔 오라고 해. 그래갖고 이제 간 거야. 전하 어쩐 일?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 전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래갖고 너 요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아이고 성은이 만극합니다. 어떤 선물인데요? 근데 여기 야 대령해. 이따마다 이제 흰색 코끼리가 막 이렇게 와. 자 이거 내가 특별히 선물 받은 건데 너 주는 거다. 너 이거 잘 키워. 죽이면 안 돼. 죽이면 네가 죽어. 알았지? 이거 설마 내가 왕이 준 건데 함부로 네가 코끼리 타고 놀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런 개념 없는 짓 할 신하는 아니잖아. 그치? 잘 키워. 예 전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았어. 그래서 이제 집으로 딱 데려왔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코끼리잖아 얘들아. 코끼리가 오지게 먹고 오지게 쌀 텐데 아니 얘를 죽이면 안 돼. 왜? 내가 줬거든. 왕이 준 거잖아. 아까도 말했다시피 타고 놀 수도 없어. 왜? 감히 왕이 준 건데. 이걸 타면은 내가 왕을 탄 거야. 이렇게 또 취급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살리자니? 살리려면은 내가 얘를 이제 뭘 먹여야겠죠. 근데 얘가 뭐 적당히 처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엄청 먹어 얘가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살림이 거덜나는 거야. 근데 버릴 수도 없어. 왜? 버리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와이드 엘리펀트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애물단지라는 뜻입니다. 애물단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어이구 이거 아주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이러면서. 여러분은 안 들어보셨겠구나.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기르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면 어이구 이거 아주 그냥 애물단지야 이거 이러면서. 그게 이거예요. 이거. 네. 네. 버리지는 못해요. 근데 키울 수도 없어요. 네. 그런 겁니다. 네. 와이드 엘리펀트였어요. 네. 이게 더 재밌다. 뭐야 이게 재미없어. 자, 넘어갈게요.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다시피 어법적인 포인트는 너무나도 이제 대놓고 나왔죠. 본문에서 날 찾아줘 하면서 거의 나왔죠. 관계사의 계속적 문법 나왔었고요. 그리고 내용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내용이 일치불일치로 내기가 상당히 좋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함정수로 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이 내용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3과의 그래머 빌더 아까 나눠드린 교재 바로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뭐 사실 너무 예상되는데 네, 역시나 나왔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오래 걸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만 설명해도 꽤 빡셀 것 같은데 시간이. 일단은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 간단하게 읽고 이제 책에 없는 설명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거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내용을 먼저 보자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인데 계속적 문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후 또는 위치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은 수식하는 명사 즉 선행사에 대한 부가 정보를 준다.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형태로 이때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냥 가장 관계대명사 계속적 문법의 기본적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어때로인데요. 여러분 사실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가요 원래 부연 설명의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원래 우리가 흔히 후니, 위치니 뭐 이런 거를 뭐 어떤 때는 의문사라고 어떤 때는 뭐 관계사라고 그러고 이게 막 명칭이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한국 일본식 문법에 가깝고 원래 이제 영어식 이제 정석 문법이라고 할까요? 원래 정석 문법에서는요 관계사라는 거를 이제 문법에서 취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은 야, 샴푸라는 단어가 힌디어인 샴푸에서 나온 거거든. 근데 그게 어느 것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부연 설명한 거야. 그게 어느 것이냐면은 프레스를 뜻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아래도 보면은 야, 이 책은 세종대왕에 관한 건데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래서 wh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사에서. 됐어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 관계사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부연 설명적 개념으로서 등장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해석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시면 자연스러워요. 내 친구 린다라는 애가 있는데 근데 걔가 누구냐면 셰프야. 근데 얘가 런던에서 살아.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쭉 이어서 이게 김치인데 그게 어느 것이냐면 한국 전통 음식이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부연 설명의 개념으로서 그게 누구냐면 그게 어느 것이냐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냥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해석적으로는 사실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거는 어법적인 요소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다음 페이지.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거랑 이제 아래 거를 좀 한번 볼게요.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계속적 문법을 설명할 때마다 요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것도 문법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 한 요소입니다. 회화에선 중요해요. 회화나 그런 부분에선 중요한데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콤마가 없다고 한번 쳐보자. 콤마가 없다고 치면은 선생님인 여동생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여기로 해석이 가지. 근데 계속적 문법이면은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선생님이야.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콤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해석하는 순서가 달라진다는 거죠. 콤마라는 건 얘들아 쉼표잖아. 쉼표. 쉼표라는 게 뭐야? 여기까지 해석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해라. 이런 의미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의미적인 차이도 사실은 발생하게 됩니다. 의미적 차이. 자, 어떤 의미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가? 이거는 제가 여기 아래에다가 좀 이렇게 써줄게요. 자, 똑같은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